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떤 동료 의원분의 추천을 받아서 칭찬을 드리려고 대신 왔는데요. 네.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의원분께서 칭찬을 하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진선미 의원님은 이렇게 지나치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챙기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오셨고, 또 협상을 할 때는 상대를 늘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님 21대 국회 남은 2년 동안 더 많은 성과를 내시고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재욱 의원님, 저도 윤재욱 의원님께 다 표현하지 못한 감사함과 늘 응원하는 마음을 또 이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윤재욱 의원님도 저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경로를 거쳐 가시면서 또 제가 정무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또 정무위원장님을 맡아서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보고 있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승승장구 화이팅!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윤재욱 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배려와 존중의 정치를 펼치는 진선미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힘이 막 생기는 느낌. 윤재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만나면은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분이 진선미 의원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국회 입법 활동을 하실 때는 누구보다 정열적으로 그래서 별명이 여전사다, 그리고 또 저격수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의원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표현을 좀 부탁드릴까요? 유쾌한 열정주의자? 네.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막내이기도 하고 잘 웃고 보시다시피 잘 웃고 늘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이제 사람이고요. 그런데 2012년에 들어와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거의 한 2, 3년을 전면에 서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쨌든 논쟁을 할 때는 격렬하게 또 파워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의원님의 별명이 여전사도 있고 네, 치열하신 그 입법 활동을 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또 강동댁이다 이런 별명이 있으십니다. 유난히 강동댁 이런 말이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라든지 이런 가죽 같은 패션 일을 하다 보니까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일하신 분들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좀 공부하다가 나온 방법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 갖다가 지역에서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는데,
년간 사회적 갭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도 많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돌봄, 이렇게 막 뭐 서비스 이런 거밖에 없었다고 한 10년 전 기억을 하면 근데 지금은 가죽 패션도 하고 있고 뭐 IT도 하고 있습니다. 애정들, 먼저 가서 안아주시는 것들, 얘기 들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셨던 것들에서 참 감사하고 지역에 계셔가지고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청년과 사회적 경제 너무 든든하시기도 하고 늘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경제사업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양극화라든가 또 기후의 변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현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이거나 또 서로가 덜 침해하고 같이 사는,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생존 방식이 늘 고민이 되고 있고 그 방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많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동에도 이제 그런 주로 청년들이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들은 이제 가죽공예로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암사가 강동이 암사 선사 문화가 있잖아요. 빗살 무늬 토기. 그래서 그 빗살 무늬 토기의 그 빗살 토기의 형태를 이렇게 현대화해서 예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여러 기업에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 백화점에서 그걸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입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친구들의 실험이 성공을 해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실험이 성공하는 거니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하고 싶지요.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지역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강동 지역이 굉장히 서울에서 발전하는 지역이에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워낙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9호선 4차 연장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게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자,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입법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설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실제로 우리가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면서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몰리게 되는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민주적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의 행안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그래서 조금 더 외부 인원들이 선임이 된 위원들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거를 저희가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이것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해서는 촬영, 제작, 유포와 같은 공급 유형과 그리고 이를 구매 소지하는 수요 유형이 있고, 이 밖에도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다양한 유형도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규정의 신설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대화를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와 함께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로 인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 유형이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또 포노 사피언스라는 말을 거론이 될 네. 정도로 네. 이제 우리 삶 속에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지털 사회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정말 바라지 않은 부작용이 있죠. 그게 이제 주로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인데, 근데 그런 게 제대로 수사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의 형법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강제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유혹을 해서 그렇게 그루밍 형태로 하는 거는 폭력이라고 보기, 강제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강제로서 성범죄의 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멍들어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으로 담은 법안입니다. 눈물이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뭐 근절을 해야 되고 막아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정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꼭 저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뭐 그 연장선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불법 촬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막 초소형 카메라들을 어딘가에 달아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국감 때도 보여드렸지만 마시면 찍어보내. 물도 마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리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카메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그런 경로라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래도 경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갔었는지를 알 수라도 있게 하자. 네. 지금 법안이 발의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법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저희가 좀 총체적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21대 국회에서 뭐 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21대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 늘 지금까지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조금 더 놓쳐져 있는 약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소수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늘 마음에 담고 있지만 돌아가신 이동명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법이 누군가에게는 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놓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서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따뜻하신 시각으로 좀 살펴보신 동료 의원들 중에 네. 저희 인터뷰를 해 칭찬에 좀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의원님들을 쭉 살펴봤는데 몇 분 의원님들 중에 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분 중에 이현승 의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승 의원님.